자, 두 번째 단어는 하고 있죠. 집합과 명제였죠. 맞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집합 다 배웠고 오늘은 명제입니다. 명제. 자, 명제가 뭐냐? 써져 있는 그대로예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H라고 하는 남학생은 잘생겼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아니, 엄마가 잘생겼다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콧구멍이 두 개 있으면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뭐 조건이 다른 건지. 그래서 사람마다 잘생겼다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명제가 안 되는 겁니다.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런 애매한 문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는 사의 양의 약수이다. 맞는 말입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명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기를 한번 좀 쳐볼까요? 어떤 사기냐? 3은 사의 양의 약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명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옳은지 틀린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 자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명제인 거냐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정의.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한 문장. 수학은 정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일들이 조금 바뀌게 될 것이다. 증명하는 거.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명제가 참인 걸 설명하는 거. 정리.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된 명제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걸 정리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나머지 정리,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정리라고 알 수가 있겠죠. 다음 2번입니다. 조건과 진리집합. 조건이 뭐죠? 조건? 예를 들어 이런 게 조건이에요. x는 4의 양의 약수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x가 뭔지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x의 값에 따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별되는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진리집합. 주어진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P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보통 대문자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데 그 대문자 P는 뭐가 되는 거냐면 1하고 2하고 4가 되는 겁니다. 저 X에다가 1, 2, 4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고 3, 5, 7 뭐 이런 것들 갖다 집어넣으면 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되게 하는 걸 모아놓은 거다? 참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세 번째,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부정.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뭐라고 읽을 거냐면 not P라고 읽을 거예요. P가 아니다. not P.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위에 P가 X가 4의 양의 약수이다 하면 not P라고 하는 거는 X는 4의 양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X가 4의 양의 약수다. X가 4의 양의 약수가 아니다. 그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P라고 하는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이 라지 P였다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반대로 뒤집어 놓은 여집합이 될 것이고 어떤 명제가 참이면 not P는 거짓,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not P. 부정을 두 번 하면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의견을 반대로 돌린다. 180도 뒤집는다. 근데 부정을 두 번 했다는 건 180도만큼 두 번 되돌리니 360도만큼 돌아서 원래 방향을 그대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명제라고 하는 새롭게 배우는 개념들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었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조건 피해.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진리집합. 조건은 뭐였냐면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게 조건이라고 불렀죠. 근데 거기 그 조건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고,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보통 대문자로 쓰는데 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참이되게 만들어준 x들만 모은 거. 첫 번째 x가 3의 배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 6, 9, 12, 15, 18까지만. 왜냐면 전체가 어디 안에서 움직이는 거냐면 20 이하의 자연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 다음에 15의 약수는 1, 3, 5, 15. 그래서 여기 지금 이고라고 하는 표현은 공통되는 겁니다. 3의 배수라고 하는 조건도 15의 약수라고 하는 조건도 모두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공통되는 녀석들을 써보면 누가 있냐면 3하고 15가 있죠. 그래서 라지 P에는 3과 15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 집합이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실까요? 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번. 자, 참인 명제인 것을 골라라. 참인 걸 골라라. 첫 번째 기억 XYZ, XYYZ.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공통으로 보이는 거냐면 우변에 Y들이 공통으로 보이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원래 그 전에 X하고 Z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X가 Z보다 작아. X가 Z보다 작은데 XY가 YZ보다 커지려면, 그러니까 양변에 Y를 갖다 곱했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건 Y가 0보다 작아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XYZ가 저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Y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될 이유는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1, Y가 2, Z가 3이라고 해봐. 그럼 제일 처음에 문제에 나와 있었던 그 1, 2, 3에 대하여 XYZ의 대소관계 만족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점점 커지는데 X하고 Y를 갖다 곱하면 2가 나오고 Y하고 Z를 갖다 곱하면 6이 나오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두 번째,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Y-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X-1이랑 Y-1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두 개를 갖다 더하면 X-2하고 그 다음에 Y-1을 더하면 얘는 X 더하기 Y 빼기 3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Y-3만 반대쪽으로 이항을 해서 생각을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X 더하기 Y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은은 맞는 말. 그럼 지금 맞는 말이죠. X제곱, Y제곱 둘 다 더한 게 0이면 제곱들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와 Y가 모두 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2번에서 참인 명제는 니은과 디귿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 그 다음에 명제는 논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학의 근본이 논리학이고, 그러면 그 어떤 문장을 해석하는 거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조건들을 이용을 하면요, 조건들을 P명 Q이다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얘는 항상 명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명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얘가 항상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P가 있고 P는 X는 4의 양의 약수. 두 번째 Q가 X는 8의 양의 약수.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P 화살표 Q, P이면 Q이다 형태를 만든다면 X가 4의 양의 약수 이면 Q이다. X는 8의 양의 약수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장이거든요.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4의 양의 약수이면 4의 양의 약수가 될 수 있는 진리집합이 1, 2, 4, 9 8의 양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게 1, 2, 4, 8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1이나 2나 4면 1, 2, 4, 8에 들어가니까 맞는 말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P이면 Q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고요. 그런 부분집합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위에다가 아래 X는 7의 양의 약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R이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1, 7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처럼 P이면 R이다를 만들었을 때 이게 X가 4의 양의 약수이면 X가 7의 양의 약수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2라고 하는 숫자가 분명 4의 양의 약수인데 7의 양의 약수가 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진리집합들 라지 P 1, 2, 4하고 라지 R 1, 7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2와 4가 R에는 안 들어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분집합 사이에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 이 때문에 이 조건이 이 명제가 거짓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예라고 부를 겁니다. 그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래서 수학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개념 봤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이 되도록.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할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P가 뭐냐? 얘는 절대값 x-3이 K보다 작으니까 그 안쪽에 들어있는 x-3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은 것이고 그 다음에 3 더하시면 X값의 범위가 3-K보다 크고 3 플러스 K보다 작은 건데 이게 어떤 특정한 값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직선상에다가 갖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K보다 크고 3 플러스 K보다 작다 라고 해놓은 게 라지 P예요. 그리고 이 라지 P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Q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5.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은 놈은 작은 놈끼리 큰 놈은 큰 놈끼리 갖다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3과 3-K가 있는데 3-K가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3 플러스 K하고 5가 있는데 5가 더 커야 되는 거고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P에는 저 빵꾸 뚫려있는 애들은 안 들어있는 애들이니까 얘네가 각각 등호가 성립하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K가 6보다 작거나 같다,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2, 3, 4, 5, 6.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 거다? 5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 P하고 Q에 대하여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부르도록 할 때 나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다.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렇게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참일 때는 진리집합 사이에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나 P는 뭐냐면 P의 여집합이고 Q는 그냥 라지 Q가 되는 거니까 뭐가 성립할 거냐면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 전체 집합 안쪽에서부터 그림으로 갖다 그려서 판단을 좀 해보자면, 얘를 전체 집합 U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P의 여집합이 있습니다. P의 여집합이 어디의 부분집합인 거냐면 이렇게 생긴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다. 그러면 P는 뭐냐? P의 여집합에 반대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라지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P교 Q는 P하고 Q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1번은 틀린 말, 2번도 틀린 말. 왜냐면은 저기 P하고 여기 안쪽에 있는 Q까지 다 합치면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전체가 되는 건데, 맞아요? 전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말. 세 번째, P하고 Q의 여집합을 합쳐라. 그러면은 P가 되겠네요. 왜냐면 P가 더 크거든요. Q의 여집합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색칠하는 부분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에서 Q를 빼라. 그러면은 P의 여집합 더 작은 거에서 더 큰 걸 빼버리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 거니까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공집합이 되는 게 맞는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P 여집합에서 Q를 갖다 빼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때문에 결론은 공집합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게 4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페이지. 모든 이란 말 뭔지 알아요?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그러면 그 안에 여학생이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모두가 남자일 필요는 없죠. 맞습니까? 어떤 애 하나가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 명만 남자여도 되고 두 명만 남자여도 되고, 그래서 남학생이 어쨌든 적어도 한 명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는 항상 성립하는 거, 어떤은 적어도 하나 성립하면 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한다가 참이면 라지 P가 U가 돼야 되는 거고, 어떤 것에 대해서 P하다가 참이 되면 P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적어도 원소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 모든과 어떤은 서로 부정되는 관계입니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 어떤의 부정은 모든입니다. 오케이? 모든의 부정은 어떤, 어떤의 부정은 모든.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은 항상 다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은 한 번만 성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소수가 짝수다. 소수 중에 짝수인 애 있어, 없어? 딱 하나 있죠. 2가 있잖아. 물론 2를 제외한 나머지 3, 5, 7 이런 애들은 다 홀수지만 소수 중에 어떤 녀석은 짝수인 게 맞는 거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거짓인 거 고르라 했으니까.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모든이니까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언제가 문제냐면 x가 0일 때가 문제죠. x를 0 갖다 집어넣으면 0이 0보다 큰 게 돼버리는 거니까. 오케이? 2번 틀린 말. 3번,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한 번만 성립하면 되는 거다. 잠깐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거짓인 거 고르라 했으니까 2번이 지금 거짓이고,
3번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x보다 작다. 가능하네. 예를 들어 x가 2분의 1이면 x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될 테니까 4분의 1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4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x가 0이다. 저거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더하기 1이 0이니까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가능하죠. 0하고 마이너스. 모든 무리수 x에 대하여 x제곱 실수죠. 왜냐면 무리수를 제곱해도 무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무리수나 유리수나 다 실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무리수의 제곱은 다시 실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인 것은 x 이퀄 제로라고 하는 반례를 갖고 있는 2번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6번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다 의 뭘 말하라고 했냐면 부정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의 부정은 뭐라고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 그래서 지금은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었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이야기를 또 갖다 부정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가 부정이 되는 거겠죠. 어떤 의 부정은 모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부정하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저 문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항상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0보다 큰 것이냐. 근데 만약에 2차 함수로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고 하는 녀석은 완전 제곱식으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고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2,1이고 x축이 이렇게 생겨 있는 상태. 그러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네. 네, 그래서 이 명제 자체의 부정은 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명제를 부정한 게 참이잖아요. 그럼 원래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되겠죠. 무조건 부정하면 참과 거짓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과 대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역은 뭐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에 반대로 뒤집는 겁니다. Q이면 P이다. 그 다음에 대우는 뭐냐면 결론 부정, 가정 not Q면 not P다. 역과 대우의 가치는 어떤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이 항상 일치한다. 왜 그러냐?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고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그 부분집합들 사이에서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Q의 여집합은 not Q 그 다음에 P 여집합은 not P니까 이게 성립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P이면 Q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반대로 바꾼 것. 대우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도 바꾸며 각각의 문장도 전부 다 부정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명제 자체가 참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거의 역이 참인 걸 물어봤거든. 그럼 역을 만들어 봐야 되겠지. 뭐냐면 P이면 Q이다의 그 역이 되는 거니까 이거이면 이거다. 그러면 이거의 역을 만들면 XY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XY 두 개를 갖다 곱했을 때 0이라고 해서 X랑 Y가 둘 다 0일 필요는 없죠. 왜냐면 2 곱하기 0도 0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역을 만들어 봤더니 거짓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장의 역은 X가 2보다 크면 3X-8이 0보다 크다.
근데 여기 3x-8이 0보다 크다는 건 3x가 8보다 큰 거고 x가 3분의 8보다 크다인데 2보다 크면 3분의 8보다 큽니까? 틀리죠. 왜냐면 예를 들어 2.1 같은 숫자 2.1은 2보다 크잖아. 3분의 8은 2.6 얼마니까. 그래서 관례가 생겼다. 틀린 말이다. 오케이? 세 번째 x, y가 짝수이면 x랑 y가 모두 다 짝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죠. x가 2, y가 3이면 2, 3은 6 곱하면 짝수잖아. 그렇다고 한들 y가 짝수인 건 아니니까. 4번도 마찬가지. 4번도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틀린 말이죠. 더하기 0보다 크다 그래서 둘 다 0보다 클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하고 y 더한 건 분명히 0보다 크니까. 오케이? 마지막 5번입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쟤는 x는 0이고 y는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맞는 말이죠? x하고 y 모두 다 0을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x, y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도 0이다. 그래서 명제를 뒤집어 봤을 때 그것이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건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8번 어떤 명제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을 물어봤는데 역이 참인 건 알겠는데 대우가 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었던 명제도 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이야기가 모두 다 참일 때. 그래서 지금 1번은 지금 그 명제 자체가 틀렸죠. 0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큰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이 4일 때 x 플러스 2가 0 즉 x가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왜냐면 x는 풀마이니까. 세 번째 x가 3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지만 만약에 여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먼저 나온다면 반대로 되겠죠. x는 0 또는 3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a랑 b랑 먼저 같으면 ac랑 bc랑 같은데 반대로 넘어올 때 c로 나누는 건 c가 0이 아니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말이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 이야기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 교집합 b는 a가 되고 a 교집합 b가 a가 됐다면 반드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명제도 뒤집어 놓은 것도 모두 다 참이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치인 명제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명제의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구성을 했을 때 만약에 이 화살표가 뭔가 사람한테 쏘는 화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P가 Q한테 화살을 쏜 상태죠. 맞습니까? 그래서 Q가 화살을 맞았지. 아프겠죠. 맞습니까? 날카로운 걸로 맞았으니까 몸에 상처가 생겼고 피가 막 나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쟤 안 죽고 살려면은 빨리 병원 가서 수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화살을 맞아서 얘가 피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것이고 얘는 P가 Q한테 화살을 쐈단 말이야. 맞추고 싶었으니까 쐈겠죠. 그래서 쐈더니 기분이 좋다. 얼만큼 좋냐? 충분히 좋다.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다. 화살 쏘내는 충분 조건, 화살 맞은 애는 필요 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P하고 Q가 만약에 서로 화살을 쏜다면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얘네를 나중에 동치라고 부를 겁니다. 동치는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고요. 방금 앞쪽에서 했었던 이야기대로라면 그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가 모두 다 참이고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A 합집합 B가 있어. 교집합. 그다음에 B 차집합 A가 있는데 A 차집합 B는 앞에 거 그대로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쟤는 B 교집합 A 여집합에 다시 전체 여집합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A 합집합 B는 내비 두고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첫 번째 거 여집합, 교집합은 뒤집고 그다음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대로 A가 될 거다. 그러면 A 합집합 B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저거 반대로 위치 바꿔주면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A 합집합 B 여집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통으로 보이는 A로 묶어내면 비교 B여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B하고 B의 여집합은 B랑 B가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공통되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A 합집합 공집합 그리고 A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 합친다는 건 그대로 A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가 A 교집합 B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 보도록 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A가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건 A하고 B에 공통되는 걸 계산을 해보면 그대로 A가 되는 거니까 결론이 뭐냐면 A가 B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은 이야기가 뭐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냐면 아까 앞쪽에서 했던 것처럼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될 때 그때 A가 A 교집합 B가 되는 거다.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완전히 동치가 되는 조건을 찾아봤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필요 조건은 화살을 맞는 거고 충분 조건은 화살을 쏘는 거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조건이 두 개 있는데 얘가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거는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을 얘가 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b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수직선상에다가 그림을 갖다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번째 x가 b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작은 놈끼리 여기 문자끼리 비교를 해보시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B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A의 최대값도 B의 최소값도 모두 다 마이너스 4가 되니 그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10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어떤 명제가 옳다라고 하는 거를 보이는 게 증명을 하는 거라 했었거든. 근데 이 1번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요 뭘 통해서 보일 수 있냐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보일 수 있어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항시켜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니까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를 A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A 그 다음에 4분의 B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 B제곱 이렇게 식을 구성을 해놓습니다. 마이너스 AB를 마이너스 BA로 위치만 바꿨고요. B제곱을 4분의 B제곱과 4분의 3 B제곱의 합으로 쪼개놨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A-2분의 B의 제곱과 4분의 3 B제곱의 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에 들어갈 게 2분의 B, 뒤에 게 4분의 3 B제곱인데 A-2분의 B의 제곱이든 4분의 3 B제곱이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실수 A에 대해 그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립한다. 두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얘가 정확히 0이 될 때는 언제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제곱들에 대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언제 그렇게 성립하는 거냐면 A-2분의 B가 0일 때 B가 0일 때 A도 0일 때 A와 B가 모두 다 뭐일 때? 0일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의 이 네모칸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성립한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네모칸이 나와 있는 문제들의 공통적 특성은 니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솔직히 없으니 문제 의도가 그래요. 네모칸에 들어가는 것만 좀 잘 찾아봐라. 그래서 증명을 완벽하게 못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